오늘 리뷰할 드라마는 TVN 드라마 프로보노입니다. 주인공은 정경호 배우가 맡았고요. 드라마상에서는 강다잇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다잇은 고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부장판사 자리까지 올라간 상당히 능력 있는 판사입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출근한 강다잇은 법원 앞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왜냐면 오늘은 JS그룹 회장의 재판이 있는 날이거든요. 강다잇은 부패 전담부라고 해서 부패한 국회의원이나 재벌 같은 권력자들의 사건을 판결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권력자들을 판결하는 만큼 언론은 항상 그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강다잇에겐 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자들을 지나서 법원으로 출근을 하고요. 출입구 앞에 있는 경비 아저씨와 대화를 나눕니다. 무릎 안 좋으시다면서요. 저 밑에 정육점에 사골 결제해놨으니까 꼭 찾아다 드세요. 이렇게 경비원의 무릎까지 신경 쓸 정도로 강다잇은 굉장히 세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는 여직원의 어머니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 병원비를 결제해주기도 하고요. 다른 직원의 사소한 일을 돕기도 합니다. 잘생긴 외모, 좋은 직업, 착한 인성, 그는 어디 하나 빠질 것 없는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는데요. 단 한 가지 흠 아닌 흠이 있다면 다른 판사들과 달리 강다잇은 고졸 출신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잠시 뒤에 JS그룹 회장의 재판이 시작되는데요. JS그룹 회장은 그렇게 긴장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왜냐면 판사 출신의 전관예우 변호사를 선임했거든요. 그 변호사도 제가 다 미리 말해놨습니다 라고 말하며 회장을 안심시켜요. 회장이 받은 혐의는 횡령, 성추행,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있었는데요. 변호인 측은 피해자들과 합의할 시간을 달라며 강다잇 판사에게 재판 연기 신청을 합니다. 다른 판사들 같았으면 재판 연기 신청을 받아들였겠지만 강다잇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JS그룹 회장에게 1심 판결을 내리는데요. 징역 10년 및 벌금 700억이라는 엄청난 중형을 판결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래가 없을 정도로 재벌에게 내려진 중형이었는데요. 이 사실은 순식간에 언론을 타고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사이다 판결이잖아요. 그래서 강다잇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요. 강다잇은 일약 국민판사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렇게 엄청난 판결을 내리고 사무실로 돌아온 강다잇이 가장 먼저 한 일은요, 바로 SNS였습니다. 늘어난 팔로우 수를 보면서 좋아하고 춤을 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JS그룹 회장한테 철퇴를 내린 게 정의감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본인 욕심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법원 직원들한테도 잘해준다고 했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속내가 따로 있었습니다. 강다잇은 대법관이 되는 걸 꿈꾸고 있었는데 고졸 출신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법관이 되려면 선배들의 추천을 받아야 했거든요. 연줄이 없었던 강다잇은 당연히 그게 불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강다잇은 생각합니다. 위에서 나를 끌어주지 못하면 밑에서 밀게 만들자라고요. 그때부터 강다잇은 법원 모든 직원들에게 잘해주기 시작한 거고요. 이번에 국민판사가 되면서 대법관이 될 명분을 만든 겁니다. 법원 직원들 입장에서는 나한테 잘해주는 판사가 국민판사가 됐다? 그러면 대법관으로 안 밀어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원 노조 측에서 강다잇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하기 위해 투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강다잇은 선배들이 있는 술자리에 불려가는데요. 쓴소리를 좀 듣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있는 판사들은 대부분 정계와 유착되어 있거든요. 거기다가 강다잇은 성골 출신도 아니고 고졸 출신 판사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가시인 거죠. 그래서 선배들이 하는 말이 이 판결은 말도 안 된다. 이래서 출신이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갈구는데 이 말을 들은 강다잇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테이블에 대가리를 박습니다. 얼마나 세게 박냐면 이마에 피가 날 정도로 박아요. 강다잇이 무조건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하니까 선배들도 좀 뻘쭘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1심이니까 이런 식으로 대충 웃으면서 넘어갑니다. 강다잇이 얼마나 사람을 다루는 처세에 능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고요. 평소처럼 법원에 출근한 강다잇은 처음 보는 여직원을 발견합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박기쁨, 소주연 배우가 연기했습니다. 박기쁨이 바닥에 서류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한숨을 쉬고 있으니까 이를 강다잇이 발견하고 도와줍니다. 처음 출근하시나 봐요. 아유, 복사할 서류가 많죠? 이러면서 박기쁨 대신에 복사를 해주는데 그러다가 박기쁨 옷에 있는 변호사 배지를 발견합니다. 배지를 발견한 강다잇은 불쾌한 표정을 짓더니 아, 변호사였어요? 뭐야, 투표권도 없으면서 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돌변합니다. 거의 뭐 지킬 앤 하이드예요. 법원 노조와 관련 없는 사람은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갑자기 돌변한 강다잇을 보고 박기쁨은 어이없어 하고요. 서로에게 독서를 좀 내뱉다가 각자의 길로 헤어집니다. 시간이 지나고요. 강다잇은 한 통의 문자를 받게 되는데요. 그 문자 내용은 바로 법원 노조 추천으로 대법관
대법관 후보에 선정되었다는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문자를 확인한 강다잇은 신나서 오케이라고 소리칩니다. 후보자에 선정된 것뿐이지만 이미 국민판사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대법관은 따놓은 당상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리고 화면이 전환되면서 강다잇은 강가에 심어져 있는 살구나무 앞에 있는데요. 지금까지 보여준 강다잇의 모습은 계산적이고 얍삽하고 그리고 이득이 되는 대로만 움직이는 가벼운 사람 같은 느낌이었다면, 살구나무 앞에 있는 강다잇은 처음으로 무거운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살구나무 앞에 있는 이유는 과거로 거슬러 가는데요. 어린 시절 강다잇은 홀어머니와 함께 살며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다잇을 키우기 위해 인쇄소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가난했지만 서로가 있기에 행복했습니다. 그 시절 엄마가 좋아했던 음식이 바로 살구였어요. 그것도 아주 신 살구요. 어린 다잇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엄마, 왜 시기만 한 살구가 좋아? 그 말을 듣고 엄마가 대답합니다. 산다는 게 달기보다는 쉬고 쓰고 그런 거거든. 어른이 되면 알게 돼 라고요. 그날 이후 다잇은 종종 엄마가 좋아하는 살구를 사서 집으로 귀가했는데요. 평소처럼 살구를 사서 집에 돌아간 어느 날 쓰러져 있는 엄마를 발견합니다. 지병이 있으셨나봐요. 엄마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엔 숨을 거두게 됩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두 가지 유언을 하는데, 첫 번째 유언은 나를 화장해서 강물에 뿌려줘라. 그리고 두 번째 유언은 돌아보지 말고 출세해라. 갈 수 있는 끝까지 꼭 가 였습니다. 이때부터 강다잇은 자신이 생각한 출세의 끝, 대법관이 되기 위해 철저하게 노력했던 거고요. 그 목표는 이제 한 걸음 남았습니다. 하지만 강다잇은 몰랐습니다. 그 한 걸음이 굉장히 먼 거리였다는 사실을요. 법원으로 돌아온 강다잇은 여직원을 통해서 한 장의 쪽지를 받는데, 쪽지에 초등학교 동창의 전화번호가 써져 있는 거예요. 30년 정도 못 본 친구인데 초등학교 때는 친했거든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그 동창에게 전화를 걸고 만나게 됩니다. 친구와 재회한 강다잇은 소주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인을 해주기도 하고요. 초등학교 때 첫사랑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즐겁게 술을 먹다 보니까 만취를 하게 되는데, 다행히 친구가 대리를 불러줘서 집까지는 무사히 옵니다. 그런데 다음날 사건이 벌어집니다. 강다잇이 짐을 꺼내려고 트렁크를 열었는데 트렁크에 사과 박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에이 설마 하고 사과 박스를 열어보니까 역시나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12억이나요. 일단 어제 만난 친구가 의심스러워서 그 친구를 카톡으로 슬쩍 떠보는데요. 그 친구는 전혀 모르는 눈치예요. 대법관까지 한 걸음 남은 강다잇은 안절부절합니다. 왜냐면 이걸 경찰에 신고하면 논란이 생겨서 대법관에서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기 위해 법원장 신중석을 찾아갑니다. 법원장 신중석은 이문식 배우가 연기했습니다. 신중석을 찾아가서 모든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는데요. 모든 이야기를 들은 신중석은 야, 이거 경찰에 알리면 절대 안 된다. 왜냐면 네가 국민판사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걸로 논란이 되면 법원뿐만 아니라 널 임명한 나한테까지도 피해가 온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조용히 해결할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는데 강다잇이 아이디어를 내요. 뭐냐면 트렁크에 있던 돈을 익명으로 해서 법원에 기부하자는 거예요. 자기 트렁크에 돈이 실려는 있었지만 그 돈에 출처도 없고, 그리고 뇌물이라면 원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으니 기부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신중석은 조금 찝찝해하기는 하지만 일단 강다잇의 말을 듣기로 합니다. 그렇게 12억 원은 익명의 이름으로 법원에 기부가 됐고요. 이 사실이 기사로 퍼지게 됩니다. 강다잇의 판결에 감동한 익명의 기부자가 12억 원을 법원에 기부했다 라고요. 기사를 보면서 강다잇이 흡족해하고 있는데 신중석에게 호출이 와요. 그래서 달려갔는데 강다잇을 보자마자 신중석이 따귀를 때립니다. 네가 감히 나를 속여? 라고 말하면서요. 알고 봤더니 강다잇이 돈을 받는 장면이 다른 자동차 블랙박스에 찍혀있던 거예요. 동영상을 보니까 틀림없이 강다잇이고요. 돈을 준 사람은 같이 술을 마셨던 초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상한 게 강다잇은 필름이 안 끊겼었거든요. 하지만 동영상 속의 남자는 확실히 강다잇이에요. 술도 취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강다잇이 이 동영상을 전문가한테 가져가서 분석도 해보거든요. 그런데 조작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은 조작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을 차에 실어놓은 남자는 사실 강다잇의 동창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 남자는 사기 전과자에다가 지금도 사기죄로 쫓기고 있는 수배범인데 동창인 척 강다잇에게 접근했었던 거예요. 강다잇은 30년 만에
만에 만난 친구니까 다른 사람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거죠. 그렇게 강다잇의 대법관의 꿈은 무너져 내립니다. 이때 신중석은 강다잇에게 두 가지 선택권을 줍니다.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을지 아니면 덮어줄 테니까 사표를 내고 나갈지. 말이 선택권이지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없죠. 어쩔 수 없이 강다잇은 사표를 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불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강다잇이 사표를 내고 나가면 당연히 변호사를 할 게 뻔하잖아요. 근데 변호사 협회장이 이 사실을 알고 있어서 변호사 등록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을 하고 나가도 변호사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강다잇은 짐을 싸서 나오게 되는데요. 강다잇은 이미 밑바닥에서부터 판사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오면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무조건 여기에 다시 돌아와서 대법관이 될 거다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법원 밖으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 강다잇이랑 예전에 알고 지냈던 오정인이라는 사람의 전화입니다. 오정인은 OM 파트너스라는 로펌의 대표 변호사였어요. OM 파트너스는 현실로 말하면 김앤장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로펌이죠. 거기에서 대표 변호사를 하고 있는 오정인이 찾아와서 강다잇을 스카우트합니다. 그리고 오정인의 아버지가 변호사 협회장이기 때문에 취직만 하면 변호사 등록도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강다잇에겐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옵니다. 솔직히 나쁜 기회는 아니죠. 현실로 치면 김앤장이 취직시켜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어쩌면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정인한테 고맙다고 하면서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강다잇은 부장판사 출신이니까 대표 변호사는 아니더라도 좋은 자리를 기대하면서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기대와 달리 프로보노 팀으로 가게 됩니다. 프로보노는 무료 법률 서비스를 이야기하고요. 이곳에는 공익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공익 변호사가 뭐냐면 수임료를 받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보노 팀은 회사에 돈을 벌어다 주는 팀이 아니라 사실상 적자만 남기는 팀이죠. 그렇게 강다잇은 프로보노 팀에 가게 되는데 사무실 상황이 열악합니다. 사무실에 빚도 잘 안 들어오고요. 팀원은 총 4명인데 첫인상이 전부 다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팀원 중에는 낯익은 얼굴이 섞여 있었는데요. 예전에 만났던 박기쁨 변호사도 여기서 공익 변호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강다잇을 본 박기쁨 변호사는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때 그 싸가지? 이렇게요. 잠시 뒤에 충격에 빠져서 옥상 정원에 누워서 욕을 하는 강다잇을 보여주고요. 프로보노 1화가 끝이 납니다. 프로보노 1화 리뷰 끝!